2010년 춘계 전국대학 IT가르자 협의회 세미나 및 정기총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협의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동신대학교 김배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상치 못하게 기상 악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요. 또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미나 참가 기념품도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 도착해서 안내가 돼야 될 판인데, 저희 참가 기념품도 지금 광주에 있어요. 비행기가 불시착해가지고요. 그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공지 안내해가지고 페이퍼 한 장짜리만 이렇게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세미나 이틀차 할 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 시작한 관계로 진행을 정말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 그리고 협의회 임원 팀장님, 과장님, 부장님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요. 일단 감사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행사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정보, 알찬 정보, 유익한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국민들의 생략하고 바로 회장님 인사말 하고 진행을 대단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도 쌀쌀한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는데 비행기를 탔는지 배를 탔는지 모르시겠다고들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이번에 순직하신 천안함 장병들의 명복과 가족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과 업체의 모든 분들, 그리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 전국 IT 관리자 협의회 춘계 세미나의 시작을 선언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임투지에서요, 대학 수강 신청을 위한 대량 접속 지원 솔루션으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네, 지금 작은 주둥이의 물병 위에 물이 하나 가득 떨어지고 있죠. 저 쏟아지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안정적으로 저 물통에 가장 빨리 담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바로 깔때기가 필요합니다. 저분 이따가 꼭 저희 M2G 임직원이 선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깔때기가 이렇게 흐르는 물에 놓았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저는 제품 소개를 맡은 에임2G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흥준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대부분이 전산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시거나 전산 시스템의 운영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물통을 여러분들의 시스템의 임계점에 있는 전산 시스템의 자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쏟아지는 물을 수강 신청 서비스와 같이 대용량 접속 요청이 한꺼번에 발생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내 퍼넬은 이와 같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깔때기와 같이 한꺼번에 많은 접속 요청을 한꺼번에 수용해서 시스템 가용성에 맞게 순서대로 임계점을 돌파하지 않게 진입시켜줍니다. 따라서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수강 신청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여러 분의 오랜 고민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
신문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디도스 공격 뺨치는 대학교 수강 신청. 여러분들 분명히 학생 정원 수는 5,000명, 2,000명인데 왜 이렇게 세션이 2만, 4만 세션이 넘어갈까요? 바로 대용량 접속 요청이 유발할 때 한 번에 접속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한 학생이 가족을 동원해서 여러 대의 PC를 동원해서 또는 심지어 매크로로 만든 마우스 프로그램으로 한 사람이 심지어는 수천만에 1만 5천 개의 세션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에 접속한 순서하고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수강 신청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바로 북불국에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심지어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게임 아이템 머니처럼 암암리에 수강 신청 거래 과목을 거래하는 재밌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수강 신청 당일 그리고 수강 신청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으셨을 겁니다. 심지어 서울의 모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컴플레인을 접수하기 위해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는 2달 동안에 VOC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담 운영 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수강 신청 서비스와 같이 대용량 접속 요청이 발생하는 서비스에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이 여러 개의 고민을 해결해 줬을까요? 한번 살펴보고 한계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시스템 구성입니다. 첫 번째, 최근 2년 동안에 많은 대학에서 웹 가속기라고 하는 L7 스위치를 구매하셨습니다. 웹 가속기 L7 스위치는 로드 밸런스성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아주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수강 시청 세션 제어를 위해서 그 세션 제어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L7 스위치는 네트워크 웹서버 앞단에서 임의로 정해진 값 몇 초에 몇 명을 순서대로 그냥 계속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비스에 진입한 사용자가 1분에 100명일 수도 있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 패턴에 따라 1분에 300명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L7 스위치의 세션 제어는 접근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리다이렉션, 리트라이를 유발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답니다. 아까 지금 그림에서 본 것처럼 리트라이를 해야 되는 사용자가 과연 참고 기다렸다가 리트라이를 할까요? 학생들이 바로 수강 시청 서비스는 학생들이 꼭 해야만 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가 있는 선착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참을 수 없이 여러 대의 PC를 동원해서 가족들을 동원해서 수도 없는 트라이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근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 웹큐나 TP 모니터를 도입해서 큐잉을 쌓고 서비스의 완결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매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용하는 고객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은 웹큐와 TP 모니터는 큐잉을 쌓기 위해서 시스템의 자원을 활용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용량 접속 요청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스템 자원과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큐잉 정보를 쌓고 서버 간의 연결 지속형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처리 자원을 잠식하게 됩니다. 대기하고 진입시켜주는 동안이요. 그러면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죠. 대용량 접속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하드웨어 사이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1년에 2번, 2달, 4번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너무나 큰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ROI나 TCO 관점에서 너무나 큰 손해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슈퍼돔과 같이 큰 하드웨어를 삽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는 왜 이렇게 큰 서버를 샀는데 수강 시청 서비스 스타트부터 수분간 또는 평균 5에서 7분간 처리 건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용량 접속 요청이 한꺼번에 모이면 네트워크의 자원과 웹, 어플리케이션 DB 자원들이 서비스 로직을 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그래프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트래픽 분산 정책입니다. 학년별로 또는 전공 과목, 교양 과목별로 수강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S대학에서 학년 통폐합 수강 신청을 시작했지만 수강 신청을 못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수강 신청이 1년에 2번이지만 방학 중 개강하고 나서 최종 완령, 교무처, 학생처, 그 다음에 개발부서, 운영부서, 그리고 학생들 모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대량의 접속 요청에도 서비스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넷퍼넬이 여러분들의 오랫동안의 고민에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기능들은 넷퍼넬이 어떠한 서비스 로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넷퍼넬의 서비스 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퍼넬은 접속 허용치를 판단합니다. 모든 대용량 접속을 한꺼번에 넷퍼넬이 쥐고서 시스템 가용성, 다시 말해서 인계점 95%, 99%, 100%를 넘지 않는 진입 허용에 대해서는 서비스로 바로 진입하게 해드립니다. 하지만 시스템 여러분들의 가용성을 넘는 사용자의 접근에 대해서는 넷퍼넬이 한꺼번에 받아서 오로지 사용자 브라우저와만 통신하며 이와 같이 대기 화면을 줍니다. 그리고 추가 클릭 없이 본인의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내 순서가 되면 바로 알림 기능과 동시에 서비스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기 화면은 정확한 대기 정보입니다. 대기 정보는 앞에 있는 대기자 수와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퍼넬은 물리적으로 웹서버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접속 요청이 들어오면 그림에서 보신 것과 같이 시스템의 가용성에 맞는 사용자들은 바로 진입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가용성을 초과한 사용자들은 넷퍼넬의 순번키가 부여되기 때문에 본인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진입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기 화면은 대기 정거자 정보, 대기 시간 자유롭게 편집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이상이 대기할 때는 다수의 대기자로 표시했다가 우리는 100명 미만만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렇게도 편집되어야 합니다. 학교에 공지사항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용량 접속 요청을 한꺼번에 수용해서 시스템의 가용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입시켜 줄 경우에 어떠한 도입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의 인계점이 1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정적인 시스템과 서비스 운영에 기여합니다. 두 번째, 복수 상황에서도 여러분한테 통제권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넷퍼넬에서 제공되는 모니터링 툴입니다. 진입 허용수 설정이라고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폭주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링 툴을 보면서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진입 허용수를 실시간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넷퍼넬을 체험하신 담당 팀장님들의 의견을, 여러 대학의 의견을 모은 겁니다. 무엇보다 폭주 사항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두 번째, 처리 건수를 보았을 때 시간도 단축되었고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수강 신청 스타트할 때 대시보드나 모니터링 툴을 봤을 때 시스템 인계점이 올라갈 때 어떠한 일들을 하십니까? 아마도 다운이 좀 되면 어떻게 되지? 또는 트래픽이 좀 줄었으면 하는 마음 위에 미처 손써볼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넷퍼넬을 통해서 폭주 상황에서 통제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새로운 시스템 운영자로서, 서비스 운영자로서의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 서지 서비스, 다시 말해서 폭주 서비스에 대한 별도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티켓을 예매로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오페라의 유령이 가장 많은 사용자가 갑자기 폭증할 수 있는 마치 동방신기의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와 같은 티켓 예매입니다. 티켓 예매 시점과 동시에 통합 DB 환경이기 때문에 서지가 되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 신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강 신청 당일날 다른 교직원분들이 다른 서비스를 좀처럼 이용하기 힘들거나 너무 느리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넷퍼넬은 오페라의 유형, 여러분의 수강 신청 서비스의 시스템 자원을 아무리 사용자가 많이 모여도 50% 또는 60%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설정된 값의 미만의 %로 전체 서비스를 편하게 운영 관리하십시오. 교직원들의 더 이상 볼멘 소리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네퍼넬 도입 효과 성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실 데이터 그래프는 실제 대학의 수강 신청 실제 서비스에 적용된 데이터 결과이며 적용 전 학기와 비교해서 표시한 데이터 결과이며 선생님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오늘 해당 대학교 선생님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시스템이 1초에 100명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초에 300명이 모였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3초 만에 해결이 될까요? 아마도 수십 초 또는 행잉 상태 또는 서비스 다운이 발생할 겁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PC에서도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여러 개의 브라우저를 동시에 뜰었을 때 특정 브라우저가 다운되거나 또는 액팅을 안 하거나 시스템이 PC가 다운되는 경험,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네퍼넬은 시스템 가용성에 맞는 사용자 진입만 허락해줍니다. 따라서 CPU가 항상 100% 미만으로만 액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초에 300명이 모여도 3초 만에 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초록색 그래프는 지금 네퍼넬을 적용한 그래프이며 파란색 그래프는 네퍼넬 적용 전 학기의 데이터입니다. 실제 네퍼넬을 적용하고 나서 분당 처리량이 69%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000 도달하는데 53%라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큰 서버를 써도 서비스 오픈 스타트부터 수분 또는 평균적으로 3에서 5분 동안 처리 건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퍼넬을 가드했을 때 초기 0분부터 스타트 시점부터 선형적으로 비례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 건수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네퍼넬이 시스템의 가용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초기 스타트 시점에 수천 개 또는 수만 개의 세션이 몰려도 대기 기능을 원활히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네퍼넬은 단순한 시스템 증설이 아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패스를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제품일 수 있습니다. 많은 운영 관계자분들이 시스템을 도입하실 때 인박스에서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어나더 박스의 어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 업그레이드 패스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수강 신청처럼 대용량 접속 요청이 한꺼번에 모이면 박스 몇 개를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는 몇 프로 개선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수강 신청하는 피크 타일 때 와스와 DB 사용, 서버의 사용률 모두 100%로 여러분들 모니터링 결과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대학에 네퍼넬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실제 서비스 로직이 타는 단순 웹 서비스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CPU를 95%만 사용하도록 진입 허용수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DB 사용률은 앞에서 본 페이지처럼 성능이 69% 개선되었지만 DB 사용률이 100%가 아닌 40%가 아이들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는 와스 서버와 DB 서버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구매하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에서 DB 서버가 40% 정도 여유가 있으니 와스 서버 증설로 시스템에 아닌 서비스의 성능 개선이 된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신 데이터 그래프 결과 값들은 각 대학의 시스템 특성과 그리고 서비스 환경에 따라 다소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네퍼넬 체험하신 대학 대부분이 구매를 하셨거나 구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모두 20% 이상의 성능 결과값을 보여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교에서는 유닉스 서버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유닉스 서버의 특징은 CPU 사용률 100%가 봐도 적절하게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행이 걸려도. 그래서 고가의 유닉스 서버를 사는데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X86 서버, 다시 말해서 NT 머신은 하드웨어는 TPMC 기준으로 작게는 2분의 1, 크게는 5분의 1 가격으로 동일 TPMC를 내고 있습니다. DB 서버는 예외이지만 여러분의 웹과 와스 서버를 네퍼넬 쓰신다고 하면 가격대 성능비가 5배 이상 나오는 NT 서버로도 교체가 가능하십니다.
고객 만족 부분입니다. 자, 공공 사이트 또한 이제는 공공 정부기관의 사이트도 이용자의 만족도에 따라 신뢰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곧 대학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을 또는 시스템의 특성을 들어서 귀를 많이 막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퍼넬을 매트릭스에서 신뢰도 95%, 오차범위 4.47% 범위 내에서 수강 신청 오류를 경험한 학생들을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네퍼넬이 도입됐을 때 85.6%라는 선호도를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살펴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리, 그 다음에 정확한 대기 정보에 대한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네퍼넬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선배 블로그에 들어가 왔습니다. 후배들의 남기는 글입니다. 수강 신청에 성공하는 비결.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에 접속을 하고 하얀 화면이 떠도 인내하고 수분간이더라도 기다려라. 접속에 성공한 것이다. 수분 동안 하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불안에 떨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한 3분 정도 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갔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퍼넬은 대용량 접속 요청을 한꺼번에 수용해서 사용자 브라우저와만 통신하며 가용성 범위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입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푸시 서비스에 이용하는 사원에 대해서 할당함으로써 전체 서비스와 사이트 보호가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성능 개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화면을 보신 것처럼 편리하게 시스템 상태를 체크하시면서 제공되어지는 모니터링 툴로 편리하게 관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 구성도입니다. 네퍼넬은 소프트웨어이며 번들로 하드웨어를 제공합니다. 특정 서비스를 호출할 때 네퍼넬을 호출하도록 하는 간단한 API 작업만 수분 만에 끝내고 나서 네퍼넬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퍼넬은 웹서버 T와 동일하게 설치됩니다. 심지어 다른 IDC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라 안팎의 일로 진해 군항제가 조용히 지나갔지만 진해 군항제가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항상 느리거나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4월 저희 네퍼넬이 진해 군항제 서비스를 가드해드렸고 네퍼넬 서비스는 진해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 전산실에 설치돼서 전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부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퍼넬 오로지 사용자 브라우저하고만 통신합니다. 심지어 네퍼넬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 위해 파워코드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면 네퍼넬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루틴이 됩니다. 네퍼넬이 장애가 돼도 기능만 못 사용할 뿐이지 정상적인 운영하시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네퍼넬은 HA 옵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대용량 접속 요청이 되는 수강 신청 서비스와 같은 특정 리소스, 단순 웹서버에서 풀어주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타서 DB를 쓰는 데이터에 네퍼넬을 쓰십시오. 웹서비스에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네퍼넬 하십시오. 네퍼넬 통해서 여러분들 수년간의 수강 신청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보자 합니다. 예, 지금 본 세미나에 앞서서 저희가 프로모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 프로모션 내용은 지금 화면에 준비되지는 않은 거고요. 부스에 오시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웹 어플리케이션 DB 서버가 초당 도대체 실제로 몇 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지금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상으로 진단해 드립니다. 그것은 네퍼넬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시스템이 초당 몇 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시스템 운영의 출발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하시면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두 번째로 준비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도입 비용 부담, 학교의 특성을 살려 도입 비용을 부담을 드리고자 글로벌 HP를 통해 36개월 저리로 분할 구매하실 수 있는 리스트 프로그램을 아카데미 있는 대학 관계자 분들한테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꼭 여러분들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저는 에임2G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네퍼넬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회사 사원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백분을 줄이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쓰시는 건 넥타이를 잡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대기창에 대기 인원이 뜨죠. 사용자 브라우저단에서 노출했다가 그래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프로젝트에 표준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서버하고 대체가 서비스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해서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적용 검증 이런 것들을 같이 해드리고 저희 그 데모 한번 받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아까 부상으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학교 자원 파악해드리고요. 그러면 얘가 인계값이 얼마큼? 예, 맞습니다. 예, 또 리포팅을 해드려요. 담당자는 저희가 꼭 이런 것들이 다 이걸 통해서 여기까지 보면 하셨어요. 이렇게 넘어갔다고. 이제 좀 연기하셔도 되고요. 과정을 통해서 동국대학교에도 적용이 돼서 지금 2학기 때부터 쓰려고 하시고요. 네. 그 DB가 끝나면 얘는 얘의 최대 불합리는 파악을 해드리고 공급자, 최대 공급자가 얼마인지 학교의 자원을 저희가 성능 테스트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 제공자 입장에서 길자 대학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기는 사항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식으로 해서 드려요. 뭐 언제 어떻게 누구랑 했고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왜 왔습니다. 샀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현재 제가 접속자를 제어하고 제어라는 건 대기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보호하는 거예요. 수강 신청이든 속수상이 문제지 일반상은 문제가 뭐 불만을 초반 치니까 3만 원. 이거 좀 줄수 있는